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79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내일 800일차야. 그쵸? 네. 오늘 256페이지예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다시 할게요. 그래서 무능이 너무나 만연해 있어. 우리는 무능을 의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무능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일상적인 평범한 경험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너무 무능하고 무지하다. 너무 모르는 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네. 한번 예를 볼게요. 가까운 영화관에 전화해서 어떤 영화를 상영 중인지를 알아봅니다. 맨 먼저 일어날 일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녹음해 놓은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영화관 위치를 알려주는데 우리는 그 때문에 전화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런 말은 정보 끝부분에 있어야지 첫 부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메시지는 이어서 그날 상영 중인 영화들을 빠르게 알려줍니다.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영화라면 영화 제목을 완전히 놓칩니다. 게다가 쓸데없이 영화가 몇 관에서 상영 중인지 알려주는데 이 또한 전혀 관심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연되어 90초가 흘렀고 우리는 여전히 어떤 영화를 상영하는지 언제 상영하는지를 모릅니다. 마침내 메시지가 녹음 내용 끝에 이르러 우리로서는 전혀 관심 없는 아동용 낮 시간 영화 안내를 마친 뒤에야 비로소 성인용 저녁 시간 영화를 안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맨 처음부터 알고 싶어 한 정보입니다. 매우 세심하게도 영화 제목이 반복되지 않게 해 놓았으니 제목을 놓쳤다면 너무나 안 된 일입니다. 제목 절차를 알려주는 것은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대개 영화의 연령 제한 등급은 알려주지만 이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라거나 살인 미스테리물입니다 라며 영화의 내용이나 장르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영화관 주인은 우리가 영화광이라 영화일에 대해 모르는 게 없고 상영 중인 영화의 제목과 배우도 꿰고 있다고 짐작합니다. 이어서 녹음 테이프가 끝납니다. 너무 이제 시간은 길게 있는데 영화관에 지금은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걸 영화관부터 먼저 지정을 할지 영화부터 지정할지 내 맘대로 요새는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 정보의 어느 부분도 우리가 애초에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다른 번호도 없습니다. 설사 있더라도 그 번호로 전화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영화가 끝나는 시간은 메시지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영화관에 내려주고 회의에 참석하러 갔다가 다시 태우러 가고 싶지만 영화가 끝나는 시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림짐작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끝날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저녁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어느 영화관이든 전화 연결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통화 중 신호음을 듣게 되는 것이 일상입니다. 녹음 메시지가 들려줄 회선 하나를 더 놓을 돈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런 영화관에 두어 번 전화 연결을 시도한 뒤에 우리는 이런 젠장하고는 다른 영화관에 전화합니다. 저는 자동 응답기를 기증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영화관까지 가려면 몇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마당에 고작 몇만 원이면 되는 것을 기증하면 전화할 때마다 통화 중 신호음을 들으며 지체하지 않을 수 있고 대체 무슨 영화를 상영 중인지도 알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참 영화관에서 일방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네. 게다가 제가 살던 곳에서 저녁 시간에 첫 상영이
대부분 밤 9시 20분에서 30분 사이 정도에 끝났습니다. 인근 식당들은 모두 9시 문을 닫습니다. 영화 관중들이 영화관을 나설 때면 디저트나 커피, 저녁 식사를 즐기러 가거나 친구들과 놀기 위해 갈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위스콘신주의 작은 동네에 있는 캠프에 가곤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토요일마다 저녁 7시에 영화 한 편을 상영했습니다. 상영은 그 한 번뿐이었고 그것으로 그 주 상영은 끝이었습니다. 영화 시작 전에 짧은 광고가 나와 영화가 끝나면 존슨즈 존슨즈 드럭스토어에서 음료수를 즐기세요라고 했습니다. 존슨즈 드럭스토어는 가게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사실상 영화 관객 전체가 그리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런 군중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종업원이 한 명뿐이라 모두 기다려야 한다는 변명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끝나면 군중이 몰려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이면 도우미를 더 두었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24시간도 있었고, 그다음에 24시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24시간 하는 이제 식당들도 시간을 줄였죠. 그러다 다시 늘리고 이제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방적인 어떤 것들, 영화관에서 나오는 어떤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일방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위주, 그렇죠? 영화관, 사장 위주, 뭐 이렇게 했더라는 거. 주변 상황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도착하면 이미 점원 네 다섯 명이 아이스크림 주걱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테이블에 냅킨과 수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약 제도가, 예약한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예약 제도가 우선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시대가 좀 달라져가지고 지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커피가 떨어졌다는 말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큰 커피포트에 갓 끓인 커피를 미리 준비해 놓아 우리가 식당에 들어갈 때면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직접 나와 우리를 맞이하며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상식적이고 소박한 인간적 예의와 배려 덕분에 그곳은 그 같은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 밤에 존슨즈 드럭스토어에 가는 시간을 일주일 내내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토요일에 갈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사고 싶은 물건을 전부 적어 놓았다가 존슨즈 드럭스토어에서 전부 샀습니다. 그 결과로 그곳은 막대한 매출을 올렸습니다. 주인은 영화 상영 전에 간단한 광고로 매장의 위치와 제공되는 서비스를 알리는 것 말고는 존슨즈 드럭스토어를 광고하는데 전혀 돈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고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알아보고 알아주는 것에 굶주려 있고 평범한 인간적 예의로 대해주는 것에 굶주려 있습니다. 인간적 사업을 비인간화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책임감을 입증한 고객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입증한 고객들은 특별한 배려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그런 고객들은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다는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38년 6개월 동안 바로바로 요금을 낸 데 대해 어떤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수돗물, 전기, 가스 등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인간미 없는 것을 보면 이 원칙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나 회사, 고객이 된 지 90일이 되었든 50년이 되었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고 60일이 되면 컴퓨터 자동 출력을 보내 전화가 끊길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얼핏 보기에도 이런 일은 말도 되지 않을까요? 오래된 사람들은 할인해 주는 거, 뭐 이런
이런 것들. 10년간 요금을 바로바로 납부한 모든 고객은 분명 특별 범주 A에 속합니다. 20년이 되면 특별 범주 B에 속해야 합니다. 30년이 되면 특별 범주 C에 속해야 합니다. 즉 컴퓨터가 이런 고객들을 특별 범주로 분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연체가 생기면 개별 고객의 대리인에게 이를 넘겨 대리인이 고객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고객이 심장마비가 일으켰거나 이혼을 했거나 이달 요금을 내려고 고액 수표를 예치했는데도 부도 처리가 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 대리인이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고객이 계속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고객을 위해 뭔가 방안을 생각해냅니다. 이렇게 한다면 겉보기에도 분명 고객이 배려를 받은 것이며 충분히 받을 만한 것을 받은 것입니다. 고객이 받을 만하지 않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에 중요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별도로 한 장을 할애할 만한 주제입니다. 11장 정상이에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6가지 고객은 우리와 거래에서 얻는 결과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 그래서 고객에게 어떤 것을 배려를 해줘야 될지를 미리 이제 알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이런 어떤 밖에서 일어나는 환경은 많이 굉장히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읽으면서 진짜 고객들에 대한 나의 배려가 어떻게 배려를 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원하면 안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요새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주시는데 조급함, 내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이 배려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네,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정상이에요. 11장 정상. 265페이지예요. 정상. 정상에 도달해 그곳에 머무는 일은 몇 가지만 깨닫고 나면 자동으로 이루어진대요. 몇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몇 가지만 깨닫고 나면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성공하는 데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성공하는데 힘들지 않대요. 몇 가지만 깨달으면 된대요. 성공은 근데 그 몇 가지가 정말 단순하고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경험해서 해 가는데 그렇게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해보자, 가보자 하고 모인 곳이 이제 여기 의식 공부하시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은 코르크마개가 물에서 떠오르는 현상과 똑같은 이치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성공은 뭐예요? 코르크마개가 둥둥 떠 있죠. 어렵게 뜨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 뜨는 거예요. 쉽게 뜨는데 거기에 그 이치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르크마개가 떴을 때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빠질 것 같아서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럼 더 빠지죠. 그래서 옛날에 그랬어요. 물에 빠진 사람 한 번 기절시켜가지고 꺼내와야 된다고. 안 그러면 같이 빠진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 쳐가지고 기절시켜야지. 이제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저도 막 그 몸부림치는 거? 막 그 내 몸과 마음이 아니라는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에서 나라고 믿고 있는 것을 빼지 못해가지고 막 안간힘이 쓰여지는 것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빼야죠. 빼도록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걸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게 빠지고 몸과 마음이 빠진 상태라면 그냥 순수한 의식에 있으면 그냥 코르크 마개가 물에 뜬 듯이 떠 있는 것 같이 물속에서도 내가 입하고 코로 숨을 안 쉬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냥 붕 뜨거든요. 막 움직여서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더 빠지거나 물을 더 먹게 되죠. 근데 가만히 있거나 그렇죠. 그랬을 때 조용히 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의 장에 맡겨야 되는데 자꾸 의식의 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치고 들어가고 내 감정이 들어가고 내 느낌이 들어가고 내가 어릴 때 상처받은 것들에 대한 게 아직 안 빠진 거예요. 제가 저도 그렇고 웃긴 거예요. 아유. 자고 일어나서 카톡을 쭉 이래 보니까는 내가 걸리는 부분이 아직 이제 내려놔라 하시는데 내려놔야 되겠죠. 내려놔야 되는구나. 내려놔야 되는데 느낌을 느껴줬다 하는데 또 뭔가 비슷한 또 내 신념이 딱 걸리는 게 있으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될 때까지 느껴주는 거죠. 계속 될 때까지 느껴주는 거. 음.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애쓰다 탈진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애쓰다가 탈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기만 하고 맨 위로 올라가는 방법은 그냥 떠 있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는 듯합니다. 물에 뜨는 것은 저 위에 있습니다. 저 위에. 내려놓고 저 위로 가야 되는데 어떤 원칙들을 일상 활동에서 자동으로 지키기에 이르면 그런 원칙으로 인해 성공이 보장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활동이 아니라 그 활동이 비롯하는 원칙으로 인해 성공이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빼야 되고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을 빼는 걸 해주시는 거잖아요. 하라고 해서 지금은 직접 이렇게 해주시는데 내 생각, 내 신념 때문에 생긴 업이죠. 내 신념, 사건, 쇼크에서 생긴 업인 거예요. 근데 그게 비슷한, 내가 싫어하는 게 나와 비슷한 게 딱 맞아 떨어지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를 내 쇼크 사건이라서 내 어릴 때 신념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꾸 내려놓는, 수행을 한다는 건 그걸 내려놓는 걸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게 다 빠져야 그 원칙은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 신념과 느낌과 감정과 생각은 200 이하에서의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자부심 많이 걸려요, 저도. 분노, 화, 복수, 막 공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걸려요. 제가 이제 그쪽 부분에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라는 마음,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바라는 것조차도 많이 좀 해결이 됐나 했더니 정말 뭔가 제 문제에 딱 부딪히면 그게 또 해결이 안 돼서 또 막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예. 그걸 내려놓을 때까지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으로 인해 성공이 보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로 인해 지극히 중요한 인식 능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은 일이 되게 하는, 이 일이 되게 하는, 의미하지, 되게 하는 을 의미하지, 도의적,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중요한 지위에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인식 능력이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식 능력이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일을 되게 하는데, 일이 되게 하는 거, 중요한 일이 되게 하는 것이 도의적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인식 능력이 중요한 건 어떤 원칙이 24시간 내내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작동하는 상태. 이 상태가 성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원칙을 밝히지 않을 때조차 그렇습니다. 이 말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비선형 동력학이라는 고등 이론 물리학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비선형 동력학은 운해를 이해하려는 좌뇌의 시도입니다. 자뇌는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작동합니다. 자네가 생각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온해에서의 그 느낌과 쇼크와 이 느낌이 작동이 되죠. 느낌까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 잠재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느낌으로 감정이 올라오면서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거. 좌뇌가 발달됐을 때 이렇게 이론적으로 착착착착착착, 그죠? 감정을 해석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좌뇌는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좌뇌는 상징적이거나 숫자, 언어, 개념을 통해 작동합니다. 즉 정의되어 있고 라벨이 붙어 있고 그렇기에 한계가 있는 것들을 통해 작동합니다. 운해는 쪼개지지 않은 완전체. 운해는 쪼개져 있지 않은 어떤 에너지는 쪼개져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좌뇌로 볼 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삶에서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쪼개져 있고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내가 운해로 그냥 에너지로 이제 보여져 완전체, 쪼개져 있지 않은 완전체, 대강의 생각, 일반론 또는 배타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것을 대상으로 작동하는 말로 대체적으로 가장 잘 묘사됩니다. 운해와 잔해. 그쵸? 운해는 쪼개지지 않은, 보이지 않은 에너지로 느껴지는 것들. 그쵸? 느껴지는 거. 잔해는 분리되어 있는 거, 상징적인 거,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잔해는 디지털 컴퓨터, 운해는 아날로그 컴퓨터에 비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운해를 발달시키려고 하는데 운해를 발달시키려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음악을 많이 들려주라 그랬죠. 차이코프스키, 차이코프스키, 뭐 이런 그 음악들 있잖아요. 좋은 음악들 많이 들려주고 명화 많이 보여주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자연에서 많이 있게 해야 되고 자연에서 있게 하는 거 그다음에 영적인 에테르네가 작동되는 강의를 또 듣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운해가 발달될 수 있는 거 이거를 어릴 때부터 해주면 굉장히 자연도 이렇게 해주는 게 참 그 아이들 키울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진짜 그 아이들, 크는 아이들 보면 이걸 알고 공부하면서 키우는 엄마들 있잖아요. 애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는 이런 강의를 알고 키우는 엄마들이 점점 늘어나면 세상이 또 달라지겠죠.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컴퓨터는 사물들이 서로 어떻게 닮았는지를 알려주는데 반해 디지털 컴퓨터는 사물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닮았는지, 디지털 컴퓨터는 어떻게 해요? 사물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닮았는지. 그러니까 운해와 잔해가 적당히 이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듣는 거죠. 운해도 발달이 돼야 되고 너무 눈으로 보이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서 이 두 컴퓨터 중 하나는 다른 것 없이 작동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해야지 하나는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것은 다른 것과 사리에 맞게 비교하려면 비교 자체가 타당하도록 그 둘이 같은 부류여야 하며 그 부류 내에서 우리가 평가할 것들을 설명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비선형 동역학의 과학을 카오스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카오스 이론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어떤 논리성도 없어 보이는 현상을 이해하는 노력이자 무질서하게 보이는 현상 속에서 숨은 질서를 발견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이는 현상에 숨어 있는 질서는 어떤 것일까요? 최근까지도 매일의 날씨 변화에서는 제어 패턴이 숨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비선형 동력학적 분석에 의해 기존 생각과는 반대로 날씨 변화에는 조직화 원칙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요새는 날씨도 많이 맞죠. 컴퓨터가 발달돼서 그런가 봐요.
예.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현상에 숨어있는 원칙을 진보된 컴퓨터 분석법으로 연구하면 분석 결과로 그래픽 디자인 패턴이 나오는데 이 패턴을 끌개라고 부릅니다. 이 책의 목적을 위해서는 끌개란 안에 숨어있는 패턴으로서 아무런 의미도 양식도 없는 상태나 혼돈 상태로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끌개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끌개 패턴. 그래서 숨어있는 패턴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는데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겉으로 볼 때는 어울릴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면에서의 끌개 패턴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같은 끌개 패턴으로 당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개 패턴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 보이지 않는 거에서. 그래서 우주를 이해하면 우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주를 이해하면 이것저것이 없는데 이 끌개 패턴, 내가 끌개 패턴에서 의식에서 자꾸 이제 이비기야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저렇게 볼 것도 없고 내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 저도 제가 이비기야에 자부심, 자존심, 분노, 막 욕망, 저항, 집착, 두려움 여기에 뭐 밑에 20에서 이 200 직전까지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200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내려왔다 올라가려다 내려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저도 누군가 사람들을 만날 때 제가 두려움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아요. 저희 딸도 이해를 못한 아직 모르더라고. 나도 한 번 얘기했다가 3주를 안 가. 용기 내서 탁 냈다가 두려워서 안 가 그랬더니 신기하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모르더라고요. 그냥 엄마는 다 되고 그냥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는 거죠. 있는데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서 이게 마음을 완전히 내 마음을 볼 때 이게 진짜 더 벗어나질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서 제 마음을 봤을 때 제 마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잖아요. 제 마음이 세상에 있는데 아이고 내가 보기 싫은 제 마음이 저기 있다는 거를 머리로 이해하는 거죠. 완전 마음이 보여지면 내려놔질 텐데 근데 내려놔야 되겠죠. 스님한테 말씀드리면 내려놓으라 그러실 거예요. 아마. 내려놓으세요. 내려놔야 질 텐데는 하기 싫은 거다 하실 것 같아요. 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귀에서 이렇게 들려요. 한청이 들리네 자꾸. 그래 내려놔라. 내려놔야 될 텐데는 하기 싫은 것이다. 내려놔야죠. 계속 내려놔야 돼요. 느끼게 하고 계속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걸리는 게 있어요, 저도. 근데 내려놔야죠. 예. 같은 끌개 패턴에서 비슷한 사람을 데려다 놔요. 근데 전보다 더 강력하게 저랑 비슷한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강력하게. 저와 너무너무 닮은 사람을. 근데 그 닮은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그 모습에서 완전히 막 제가 저를 보고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고. 제가 진짜 보기 싫어했던 저의 모습이 막 드러난 걸 저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제 마음을 제가 인정해야죠.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해야죠. 이거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마음을 인정하고 제가 저를 인제 자꾸 인제 어 받아들이고 했을 때 거기서 진짜 이렇게 벗어날 때 벗어나지는 시기가 되겠죠. 예. 자꾸 내려놔야 되겠죠. 선생님한테는 여쭤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내려놔라. 해라. 당장. 그냥 지금 순간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도 이 끌개 패턴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끌고 와요. 끌고 오다가 끌어당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저한테 기절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내 모습 어제 아침에도 자고 딱 일어났는데 그거예요. '아 그래. 분노하는 거, 공격당하는 것 같은 그게 내 안에 있는 내게 자극이 되는 건데 저 사람이 아니라 내게 자극이 되는 건데 내 안에서 이걸 내가 빼야 되는데
내 에너지가 없으면 자극이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에고가 하려고 딱 보면 얘가 싹 가라앉아서 가만히 숨어 있어요. 또 생각을 막 해도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에 딱 올라왔을 때 각성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딱 올라왔을 때 각성해서 그 느낌을 쫙 빼내주고 그러니까 각성해야 알아차리고 자꾸 각성을 하는 거 있잖아요. 알아차리면서 그 느낌을 빼주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또 빼주고 또 올라오면 또 빼주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여튼 제가 제 끌기 패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왕창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다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해서 해결을 해서 의식을 계속 이제 내 마음도 알고 의식 성장할 수 있는 아주 또 중요한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냥 여기까지 진도가 나왔어요. 267페이지. 네, 오늘 일요일 어제 지나고 월요일이에요. 네, 월요일입니다. 네, 행복한 한 주 또 보내시고요. 네,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